안녕하십니까. 아름답죠? 곶자왈 생태휴양림 맞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고요. 오늘도 우리 제작진, 어제 제작진에 제가 좀 어제 일정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 불만을 컨셉으로 얘기했더니 지금 제작진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작진이 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햇빛이 없는 그늘에 있는 그런 생태 휴양림으로 이렇게 장소를 골랐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실 주제는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둘째 날 내가 사랑한 성인들. 네, 오늘 제가 뽑은 주제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지금 막 주제가 도착했습니다. 주제는 제주에서 외치는 소리, 기후 위기.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번째 날이 밝았는데요. 어제 저희가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우리 창설 신부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수도에 대한 이야기들 충분히 나누셨고, 오늘은 또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께 좀 각자에 맞는 주제들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떤 주제를 했는지도 서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자연스럽게 또 두 가지의 질문들을 이제 걸으시면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또 기억이 여기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기억이.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시면서 걸으시면서 제가 그때 혼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라고 하시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자료 영상이 같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지 먼저 주제에 대한 주제 설정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우 신부님 주제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상처 치유하는 방법. 좋습니다. 예. 자, 수현님은 어떤 주제를 받으셨나요? 네, 저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자, 우리 강재원 선생님. 전 내가 사랑한 성인들. 자, 우리 유진 신부님이. 저는 기후 위기. 기후위기. 좋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되게 주제들이 정말 우리 삶 안에서 필요한 주제들로 좀 잘 선택이 된 것 같고요. 다 나름대로 우리 수사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또 수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했는지 대단히 좀 궁금한데, 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포문을 한번 열어보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꼭 포문을 열어야 되나? 포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본문은 그럼 유진 유진 씨 한번 열어볼까요? 자, 유진 씨님이 네. 오늘 혼자 걸으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 그리고 나름대로 만들어냈던 두 가지 질문들, 이런 것도 함께,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까지도 한번 좀 나눠주시죠.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기후 위기라면 아주 폭염, 이제 곧 그 더위도 가시겠지만 폭염 속에서 기후 위기라는 이 주제를 딱 받으니까 너무 적합하다. 그러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요, 이 밑에 있는 이끼들, 복동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이끼들, 지금 이 숲 속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끼들, 아주 이끼가 많은데요. 돌 표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이끼가 많이 감싸고 있습니다. 이 이끼가 위에 있는 그 나무들 덕분에 그늘이 생겨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함께 띄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파견 와서 함께 지낼 때 나무 가지를, 저희 면영의 집에 아주 오래된 귀한 식물들, 타케 신부님 덕분으로 귀한 식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가지를 치라는 말씀을 듣고 가지를 쳤더니
그 밑에 있는 넙고사리, 그 다음에 이끼들이 싹 죽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져서 본의 아니게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주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동안에 나는 그냥 햇빛만 보고 자랐을 뿐인데, 그 나무가 사라지니까 밑에 이끼들하고 넙고사리, 그늘에서 사는 식물들이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의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 지금 기후 위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진 시부님이 만들어낸 생각해낸 질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기후 위기인데, 기후 위기에서 내가 이 우리의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작은 행동들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좀 깊게 생각을 했을 테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좀 나눠주시죠.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어컨, 저는 에어컨도 사실 없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 이번 파리올림픽도 그래서 친환경적인 에어컨 없는 숙소. 그런데 이것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참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다고 하니까 그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데서는 에어컨을 어떤 나라에서 공수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어컨이 있는 호텔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작은 참여가 지구에는 큰 선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속 생각들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실천들이 큰 영향으로 주고받는다. 마치 이끼와 나무의 관계처럼. 그래서 에어컨 사용 온도를 높이기, 그리고 사용 시간 줄이기, 이런 것들 작은 실천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유진 시부님이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뭐 우리 여기 계신 수사님 수행님들 중에 나도 뭐 이런 실천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면 빠르게 넘어가요. 뭐 실천은 사실 뭐 에어컨 가지고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개인이 작은 걸로 하는 걸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미쿡이 지금 그 파리 협약 조약을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지금 하는데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우리의 일상 안에서의 어떤 희생 기도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위정자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그런 탄원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도 수년에 토요일마다 거리 청소를 해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때 나갈 때 저희가 앞치마에다가 그런 좀 표어 같은 거를 이제 써서 붙이고 이제 그걸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수고하시네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못했는데 생각 못했는데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그렇게 작은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면 어떤 걸 결정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뭐 정책적으로나 어떤 걸 마련할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있더라 하면 그래도 좀 조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나는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아마 그래서도 복자방송의 또 그런 역할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유진 시부님께서 이 세 분의 주제 중에 어떤 주제에 또 관심이 있으신지 좀 직접 이제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수연님 주제. 네, 수연님께서 네, 저는 올바른 관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또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올바른 관계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만든 건 뭐냐면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길도 너무 예뻤고 가다 보니까 좀 진흙으로 미끄러웠던 곳도 있고 아니면 돌이 돼 있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제주도에서 깔아놓은 그 뭐죠 선인장 그 매트 같은 걸 깔아놓은 곳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아주 정말 작은 풀꽃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보고 아, 이 숲이 이 산이 그냥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물과 무생물이 다 섞여서 이렇게 된 게 바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저는 그 올바른 관계는 그 사람의 그 모습 돌이나 돌의 모습을 가진 사람 아니면 나무의 모습을 가진 사람 누군가를 품어주는 사람 또 누군가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지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묵상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또 선생님들 어떻게 선생님 말씀을 좀 잘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네. 또 관계하면 또 우리 강창훈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네.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를 저해하는 이런 상황들. 바로 관계가 관계가 단절된 것 같아요. 단절되는 이제부터 내일부터 선생님 안 볼 것 같은 그런 아니, 느낌이 지금 들어요. 수사님이 이게 좀 뭐 어떤 뭐 선인장 매트 얘기하고 막 그 얘기하실 때 거기까지만 하고 잠시 딴 세계 갔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선인장 매트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선인장 선인장으로 매트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야자 매트야. 야자 매트. 그래서 선인장. 그래서 거기서 야자 매트로 갔다가 지금 못 돌아왔어요. 못 다른 들었습니까?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관계가 단절되는 거야. 그래서 안 했죠. 안 했는데 그 지적하시는 이제 이영준 신부님 때문에 지금 우리 관계가 파탄 났다. 파탄이 났다. 자, 이런 파탄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유진 씨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수연님께서 저희가 참 이렇게 나누면서 복수도 할 때 서로 보충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주제는 완전 다른데 수연님께서 관계 얘기하실 때 각자 나름의 돌은 돌의 모습대로 나무는 나무 모습대로 그리고 그들의 그 고유한 모습들을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이 기후의 위기도 사실 교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은 편의주의. 그래서 그런 다른 형태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함께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고유한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딴 생각하는 것도 우리 강창현 신부의 고유한 모습이거든요. 인정해드려야죠. 인정해드려야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못난 놈으로 찍히는 거 이런 것도 다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관계하면 또 우리 이성욱 씨만 아니까 관계 대왕. 아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왜? 지금 유진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저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묵상한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셀프 카메라로 했는데 저도 예전에 어떤 형제를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참 1년 동안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꼴도 보기도 싫고 그랬는데 한 정확하게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가 아팠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거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형제는 몰라요. 저만 알아요. 예, 그냥 싫은 거죠. 근데 제가 발버둥쳤던 것은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병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역시도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기도에 맛이 없었지만 기도를 했던 거죠. 그거 하나만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이런 자리를 이런 상황을 마련해 나에게 주신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쁨이나 어떤 평화 그거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다 똑같아요.
모르겠어요. 수사님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하시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되나요? 제 주제를? 자연스럽게 제가 뭐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안에 용서하는 방법인데 그 용서는 우리가 상대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내가 용서라는 거 용서하기 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후와 우리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용서를 못하고 상처를 주고 내가 무슨 가해를 가하면은 충격이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해가 되면은 용서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라고 제가 느끼고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기후위기도 그렇고 올바른 거에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성인들의 이야기만 연결하면 시키면 저만 될것 연결이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성인들은 성인들이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데. 아니 이거를 뭐 의도하고 주제를 정하셨나요? 맞아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뭐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가지의 주제를 미리 드렸었고 그 중에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주제를 먼저 뽑아봐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두 분은 그것을 뽑으셨고 수현님하고 이상욱 신부님은 다른 주제를 아니면 수현님이 아예 뽑지도 않으셨는데 그래서 다시 드렸어요. 뽑아달라. 그래서 수현님이 그걸 뽑으셨고 이상욱 신부님 주제를 바꾸신 건데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어떻게 묵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 맞아요. 자, 그래서 성인들의 이야기. 연결을 못하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단절되고 그다음에 자연의 어떤 위기도 찾아오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사랑한 성인들 했는데 제가 사랑한 성인은 뭐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딱 세 분만 고른다면 저는 누가 뭐래도 장 마리 비안네 신부님 불어 발음으로 하려다가 말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비안네 성인이에요. 이제 비안네 성인은 제일 인상 깊은 건 뭐였냐면 저는 사실 그 수도자 중에서 고르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냥 비안네 신부님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안네 신부님의 뭐 그 성인전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그 프랑스 그 시골 아르스에 사는 그 남녀가 이제 아주 문란하게 술을 마시고 어떤 성적인 행위까지 해서 사생아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것이 그 비안네 신부님이 부임하고 20년이 지나서까지도 계속 그 캬바레가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비안네 신부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이제 충고 그리고 회도를 계속하면서 그 죄인들이 결국은 캬바레가 20몇 년 후에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은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밤에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런 문란한 행동들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 심어진 악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비안네 신부님의 그 고행과 극기로 점철된 그 기도 덕분에 이제 그런 그 20년이 넘는 그런 악습들이 교회 근처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없어지게 됐었죠. 아니 연결되는데요 이거? 한번 왜냐하면은 기후위기도 솔직히 우리가 아까 기도 얘기했잖아요. 끊임없이 어떤 캠페인도 좋지만 우리의 기도, 선한 그런 영향력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뭐 들으셨지만 그 강론에 제 멋진 강론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결국 인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한 5년 하고 10년 하다가 말게 되는 거죠. 적어도 20년, 30년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그 프란스코 교황님께서도 복음의 기쁨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하느님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체험이 없는 삶은 신앙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래 신부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그럼 우리도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런 결과들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신앙적인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방향 틀면서 자연스럽게 이상욱 신부님 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좀 넘어가 볼게요. 숲길을 걸으면서 제가